안녕하세요, 옆자리 PD입니다. 유튜브 하면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왜 내 영상은 추천에 안 뜨지? 클릭률은 괜찮은데 조회수가 왜 이러지? 알고리즘이 뭔데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지?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유튜브 제품팀 리더 토드가 직접 말해준 2025년 알고리즘에 대해 제가 정리를 해왔거든요. 아니 지금 벌써 9월인데 이제 와서 2025년 알고리즘을 들고 오면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2025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댓글에 클릭률이 중요한가요? 지속시간 비율이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미 적용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가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콘텐츠에도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 영상에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한 분과 유튜브 제품팀 리더 토드가 함께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도대체 유튜브 추천 시스템은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여기서 토드가 말하는 것은 추천은 철저히 개별 시청자 중심으로 작동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유튜브가 어떤 영상을 밀어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영상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한테 끌고 오는 방식이라고 해요. 이 말은 이 영상을 누가 좋아할까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영상을 좋아할까를 파악하고 개별 시청자 중심으로 영상을 끌고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클릭률과 시청 지속 시간 등 다양한 지표들이 우수하더라도 개별 시청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영상 추천을 다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지표에만 집중하고 있죠. 숫자가 쉽고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저 역시도 그랬는데요. 하지만 이런 단순한 측정 항목으로만은 영상이 추천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각 시청자에게 맞는 콘텐츠를 이해하고 예측해서 추천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친구한테 영화를 추천해준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러면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죠. 너 최근에 어떤 영화 즐겨봤어? 평소에 어떤 영화 좋아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유튜브도 역시 시청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추천해준다고 합니다. 시청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대나 시청 기기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활용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여피는 아침에는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밤엔 코미디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되는 콘텐츠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궁금하죠? 여기서 인터뷰해주시는 분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을까요? 클릭률인가요? 시청 지속 시간인가요? 라고요. 이때 토드는 한 번 더 말하더라고요. 정해진 답은 없다. 상황에 따라 지표들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 시청 지속 시간은 스마트폰보다 TV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고 뮤직비디오 콘텐츠에서는 시청 지속 시간보다 좋아요나 반복 시청 등 시청자의 행동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예시를 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단순히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 비율 이런 것들이 높다라고 해서 내 동영상에 추천되는 것은 아니다. 시청자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상을 수집해서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으로 바뀌었다. 그렇다고 해서 클릭률과 시청 지속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콘텐츠에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시청자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맥락과 비슷하게 한 번 더 짚어주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시청자의 만족도였습니다. 여러분 틱톡 사용해 보셨나요? 저는 최근에 촬영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틱톡은 되게 실시간으로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사람들까지도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면서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이더라고요. 그에 비해 유튜브는 참여도가 조금 낮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튜브도 앞으로 시청자 참여도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볼 것이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영상에서는 만족도라는 개념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최근 유튜브는 시청시간만이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해요. 단순히 영상을 오래 보는 것을 넘어 그 소비한 시간을 어떻게 느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자면 여러분 이런 페이지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영상 자체에 설문조사를 넣어서 시청자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파악하기도 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등 이 영상을 본 시청자들의 다음 행동에 대한 지표도 수집을 한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이런 시청자 행동 데이터를 추천 알고리즘에 반영하자 유튜브에 사람들이 더 자주 방문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해요. 단지 최대로 시간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청자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지, 많은 가치를 제공했는지 이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사실 데이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조회수가 10만인데 클릭률이 5%인 영상이 있고요. 조회수는 3만이지만 클릭률이 15%인 영상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영상이 더 좋은 영상이라고 보실 거예요? 사람마다 해석하는 기준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런 표면적인 데이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터로서 시청자들에게 좋은 가치를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제는 단순히 콘텐츠 데이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시청자 인게이지먼트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 구독자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눌러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앞으로 좋아요, 구독, 하이프, 설문 등 영상을 본 시청자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청자와 어떻게 라포를 쌓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회수 등락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조회수 등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실 이거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마음이 속상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회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고 해서 채널이 망가지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콘텐츠의 인기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조회수가 떨어진다면 가끔은 과감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팁으로는 최소 90일 단위로 콘텐츠 맥락을 파악해보길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콘텐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시즌성 변동은 무엇이 있는지 90일로 놓고 콘텐츠를 파악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구글 트렌드를 함께 보면서 검색량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이 생태계, 즉 유튜브 시장에는 수요뿐 아니라 공급도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 어떤 토픽의 인기가 급상승할 때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때, 즉 사람들은 그 토픽에 대해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만큼의 영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콘텐츠당 조회수가 높아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많은 크리에이터가 해당 주제에 대해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면 공급이 늘어나서 결국엔 수요가 줄어들고 조회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토픽이 상승했을 때 즉각 대응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많은 콘텐츠가 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무지성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일지 고민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때 팁으로 구독 탭을 눈여겨보라고 하네요. 구독 탭을 자세히 보면 시청자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구독 피드에 내 영상이 떴는데 클릭률이 낮다라고 한다면 내 영상의 썸네일이나 도입부의 문제일 수가 있겠네, 혹은 내가 너무 범용성이 낮은 주제를 선택했네, 이런 식으로 내 콘텐츠 피드백에 활용해보는 것을 권유해 주었습니다. 이 파트를 정리하자면 조회수 등락은 자연스러우니 90일을 놓고 큰 그림을 구상해야 하며 사람들의 수요가 높은 토픽에 늘 관심을 집중하고 핵심 시청자층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가장 중요한 건 시청자 인게이지먼트. 결국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청자였어요. 개별 콘텐츠보다 개별 시청자 행동에 더 초점을 맞춘 알고리즘. 앞으로 내 시청자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시청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느 시간대에 많이 보나요? 어떤 요일에 많이 보나요? 어떤 기기로 많이 보나요? 여성이 많은가요? 남성이 많은가요? 나이대는 어떤가요? 그들은 어떤 채널을 구독하고 있나요? 바로바로 대답이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모두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영상을 더 궁금해 하시는지 집중해서 콘텐츠를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어떤 주제의 콘텐츠를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보고 아무리 AI로 쉽게 만들고 편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누가 얼마나 더 깊이 시청자에 대해 고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AI로 콘텐츠를 쉽게 만드는 게 대세다 보니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촬영하고 제작하시는 분들이 편타를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터뷰를 보고 확신이 들었어요. AI는 단순히 툴일 뿐 결국에는 얼마나 시청자들에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었냐 그 본질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AI를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집중하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